네, 뉴욕 증시 3% 가까이 급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저희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라이징 스타에서 전해드리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베테랑처럼 바로 피드백을 드리니까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라이징 스타 종목들. 네, 어떤 거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부터 모시도록 하죠. 글로벌랩의 여승재 연구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개별 종목 좀 짚어보기 전에 글로벌랩 라이징 스타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입니다. 저희가 이노데이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9% 급등했어요. 이 14센트 오르면서 1달러 68센트에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쉬프트 픽시 PIXY 1.8%가량 올랐고 그리고 인시그니아 시스템 오늘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0% 상승 그리고 어제 소개를 드렸죠. 넥스젠 에너지 8.8% 오르면서 2달러 22센트 우리 돈으로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일본 종목들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랩 라이징 스타가 선정한 종목들 첫 번째 아시아게이트 홀딩스 어제 흐름 상당히 좋았네요. 예. 8.26% 올랐고요. OSJB 홀딩스 0.31%, 후나이전기 코드명이 6839번인데 0.94%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오리엔트 코퍼레이션은 변동 없는 구간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등락을 쭉 살펴봤고요. 여승재 연구원과 함께 첫 번째로 뭐 이런 종목이 있는지부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연구원님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랩 출범 첫 주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왜 우리가 이 주식을 볼 수밖에 없는가? 네. 왜 이 주식을 보는 게 좋을까? 이 점도 한번 계속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계속 하루는 말씀을 딱 들으면 좋아 하다가 그 다음날 아닌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연구원님. 저는 라이징 스타 종목 보고 저도 네. 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노데이터가 오늘 8%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예. 왜라고 보세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가격 확인을 좀 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오늘 전날 이게 매수가를 좀 정한 것보다 조금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득이하게 매수가를 좀 조정을 했는데 예. 일단 이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의 이제 라이징 스타 이 종목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 이런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기업을 선택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런 기준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기업은 이 국내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이제 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할 수 있는 기업이냐라는 부분이죠. 애플이 어느 순간 이렇게 굉장히 좋은 굴지의 기업으로 이제 성장한 것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라이징 스타. 이 고부가가치 제품과 고부가치 이 서비스를 생산 내지는 서비스할 수 있는 기업들을 중점을 둬서 이제 발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우호적인 또 영업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느냐.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 사업성을 갖고 있어도 주변 이 영업 환경이 좋지 못하면은 또 소외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키포인트에 맞춰서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방송에서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거의 뭐 차려진 밥상에 이제 수저만 올려놓으시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은 고마울 수 있겠고요. 종목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관심 주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8% 급등한 이노데이터 설명해 주시죠. 예, 이노데이터는 이제 뭐 이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솔루션 회사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출판사, 미디어, 정보회사, 이 디지털 리테일, 이 은행과 보험사, 이 정부 기관 등의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춘 500대 기업 그리고 캐나다 정부기관의 정보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뭐 디지털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이노데이터 어드밴스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미디어 인텔리전스 솔루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보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데이터 시대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4차 산업이 이제 데이터 초연결 시대잖아요. 이 부분이 데이터 수집 주기가 시분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수집 소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분석 대상이 그전에는 이 샘플링이었지만은 앞으로는 전체
이제 확대되어 나간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리서치 조사기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은 2013년에 이제 4.4 제타바이트 그리고 20년에는 44 제타바이트,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가면은 163 제타바이트까지 확장된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1 제타바이트라고 말씀드리면은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보통 뭐 1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제타바이트는 굉장히 생소하죠. 이 1 제타바이트는 1조 1000억 기가바이트입니다. 1 기가바이트가 영화 한 편 다운로드 용량으로 보시면은 1조 1000억 기가바이트.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도 쓸모 있는 데이터를 또 추려내야 되죠. 그래서 이 이노데이터의 사업력, 능력 이런 부분들이 정보, 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업을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가장 주 수익성을 내는 부분을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서비스? 쉽게 좀 우리 한국 기업하고 좀 연결시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성 SDS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실 것 같아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이틱스 AI라는 빅데이터 이제 정보를 이제 데이터를 처리해서 이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IT 서비스죠.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지금 미중 무역 분쟁도 이제 미중 정상회담 남아 있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WTO 무역 동향 통계 자료를 보면은 4분기 무역 동향이 지수가 이제 98.6으로 나왔어요. 이 100을 하회한다면은 무역 증가세가 이제 장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의미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수출입 기업들은 이런 굉장히 영업 환경이 좀 좋지 못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중요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대응을 하기 위해 시장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전이 되면 그렇죠.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각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기타 여러 정부 정책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노데이터가 가공해서 솔루션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가격 전략을 좀 잡아볼게요. 매수가, 손절가까지 좀 짧게 봐주실까요? 네, 일단 차트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월간 흐름, 큰 시세 흐름을 보시면 이제 원형 바닥을 만들고 상승의 초입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1.63불 하고 있지만은 이 가격에 좀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거 2012년도에 최고가가 7.35불까지 올라갔던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이 주간 흐름으로 보셔도 이제 이 조정의 추세를 벗어나서 단기 이 횡보 구간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구간이거든요. 거기서 상방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저항 구간 1.5불 가격을 좀 강하게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매수가는 제가 조금 올렸어요. 해서 1.55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그리고 매도 목표가가 1차적으로는 60% 상승한 60% 정도 상승한 한 2.4불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2차 매도 목표가는 120% 상승한 한 3.3불 정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데이터 오늘은 1달러 68센트, 우리 돈으로는 약 2,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트 코퍼레이션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오리엔트 코퍼레이션이 일본 기업이죠. 일본 기업인데 이제 오리엔트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신용 판매업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준비된 자료 화면 밑으로 좀 내려 보시면은요. 오리엔트 코퍼레이션의 이제 주요 상품, 신용보증 쪽에 이제 주요 상품을 보시면은 학비, 주택, 리모델링 대출이라고 돼 있죠. 지금 일본에서 이제 전국 기준으로 보면 상업지 가격이 한 1.9% 상승하고 있고, 이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런 3대 도시권 상업지 상승률이 3.9%에 달하고 있어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는 부분인데, 일본이 이제 2011년도만 해도 662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작년에 2,869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혹시 한국의 작년 한국 관광객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한국 보였나요? 관광통계청에 네. 따르면 작년 한국으로의 외국 관광객 수가 1,333만 명이에요. 예. 그 우리나라의 2배가 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그렇죠. 2,869만 명이니까. 두 배가 그리고 넘네요. 정부에서는 매년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 통계청에서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상업지의 리모델링, 주택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오리엔트 코퍼레이션의 학비 주택 리모델링 대출 이런 주요 상품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가격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 그리고 주봉 차트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 오리엔트 코퍼레이션 이제 월봉 차트 보시면 이제 가격 조정 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곳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종목 가격 확인 좀 잘 다시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최근 이 좀 조정 추세. 답답한 흐름은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지금 월봉으로는 이제 거의 5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어요. 5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는 적당한 가격에서 지금 쉬고 있다. 에너지를 다시 모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주간 흐름으로 보시면 확실히 조금 월봉하고는 틀리죠. 최근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이 상승의 추세를 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것 같고, 자 일간 흐름에서도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격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175엔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도 좀 짧게 170엔. 매도 목표가는 1차 매도 목표가는 20% 상승한 210엔 그리고 2차 매도 목표가는 40% 상승한 250엔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종목은 100주 단위로 살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일본 종목은 100주 단위로 살 수 있으니까 이 오리엔트 코퍼레이션 178엔 우리 돈으로는 1,780원 정도 100주 정도 사면은 얼마죠? 17만 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될것 같아요. 17만 원 정도죠. 굉장히 부담이 없죠. 예, 17만 원 정도로 살 수 있게 효율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리엔트 코퍼레이션 그리고 이노데이터를 알아봤습니다. 네. 여승지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기분 좋은 상승으로 오늘 새벽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지수가 8개월 만에 최고의 하루 600포인트나 끌어올리면서 오늘장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들 나왔는지 지수 흐름과 함께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말씀드렸듯이 6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2.5%의 상승률, S&P 500지수 역시 2.3%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연준 의장의 입, 그 힘이 가장 강했는데요. 초반에 나온 경제 지표의 영향력은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힘을 내는 모습이 오늘장의 특징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준 의장의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제 거의 중립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좋아할 만한 단어, 내용을 담으면서 뚜렷하게 올라왔고요. G20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호재만 가득, 그렇기 때문에 위로 쭉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업종별 고른 상승세도 포착된 오늘 하루였습니다. 유럽 이어서 가보시죠. 그러나 유럽과 같은 경우는 다소 부진한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거래가 마감됐기 때문인데요. 독일 증시와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영국 증시 역시 약보합권에서 조용한 분위기에서의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앞서 거래가 된 아시아 주식시장 보시죠. 상승으로 거래가 출발했습니다. 그 전에 뉴욕 주식시장이 일단 플러스로 시작한 영향이 있었는데요. 자, 일본 증시 1% 상승,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5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2,600선에서 거래 마감됐고요. 홍콩 항생지수 월간 수익률 상당히 좋습니다. 7%대 상승, 이날도 1%대 오름세에 포착이 됐습니다. 환율 시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같은 경우는 달러와의 움직임 궁금하실 텐데요.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와의 약세, 주요 통화 대비 뚜렷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는 0.54% 마이너스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화 자체의 영향보다는 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10주 연속으로 재고가 증가, 그리고 그 양도 50만 배럴로 시장 예상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왔는데요. 낙폭 키워가는 구간에서 2.5%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발표된 시점에는 0.1% 정도 소폭의 하락률이 기록이 됐는데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위로 쭉 올라서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금 가격 0.8% 올랐고요. 은과 구리 가격 역시 널뛰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